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사경에 대해서 저희 사경센터의 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정상적인 머리와 목의 자세, 그리고 근성사경, 그리고 자세성 사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머리와 목의 위치란 어떤 것일까요? 기울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정적인 자세에서 두 눈을 연결하는 선과 지면과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울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제가 20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20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으로 50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귀가 어깨에 닿으면 심한 기울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후 몇 개월까지 정상 두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덴버 발달 검사인데 생후 3, 4개월에 고개 가누기를 시작하고 생후 6개월이 되면 고개 가누기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생후 6개월 이후에는 졸리거나 멍하거나 아플 때 등을 제외하고 의식이 명료한 주간 대부분의 시간에 정상 두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 두위는 일생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 눈을 연결하는 선이 지면과 수평하기 때문에 기울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7개월인데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귀가 어깨에 닿기 때문에 심하게 기우는 것입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대칭적인 구조인 경부가 대칭성을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고개가 기울지 않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기울고 있는 것을 사경이라고 합니다. 협의에서 사경이라는 것은 수평면에 대해서 로테이션 되어 있는 것을 사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상면에 대해서 고개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을 측경이라고 하고 고개가 앞으로 뒤로 기울고 있는 것을 전경과 후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경이라는 것은 고개가 기울고 있는 전체의 상황, 이상 두위를 사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협의에서 사경은 수평면에 대해서 고개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개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단순히 기울어져 있는 것은 측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사경센터의 사경 감별 진단의 알고리즘입니다. 사경의 반은 근성사경이기 때문에 우선 고개가 기울었을 때 근성사경인지 근성사경이 아닌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근성사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의 목에 멍울은 없는 것이 정상인데 신생아 한쪽 목 근육에 멍울이 있을 때 가장 흔한 것이 근성사경입니다. 주로 목에 있는 흉쇄유돌근에 멍울이 있기 때문에 흉쇄유돌근의 단축이 일어나서 고개 돌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아기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목에 멍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근성사경은 아닙니다. 근성사경과 유사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신생아 목에 멍울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초음파로 보니까 근성사경이 아니라 목 근육에 있는 농양이었습니다. 이것도 신생아 목에 멍울이 있었는데 MRI를 보니까 근성사경이 아니라 흉쇄유돌근 아래에 있는 농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목에 멍울이 있었는데 근성사경이 아니라 경부의 종양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목에 멍울이 있을 때 그것이 근성사경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보거나 또는 한번 쓱 보고 근성사경으로 진단하면 오진할 수 있습니다. 근성사경의 1차 진단법은 초음파 검사가 되고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어렵거나 수술 등을 결정할 때는 MRI가 추가의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흉쇄유돌근 내에 이와 같이 하얀 음영이 보일 때 이것을 근성사경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성사경이 있는 흉쇄유돌근의 초음파 소견이고 이것은 반대편의 정상적인 초음파 소견입니다. 반대편에 비해서 오른쪽에 흉쇄유돌근이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4배 두껍고 이것은 근성사경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근성사경의 MRI 소견입니다. 이와 같이 반대편에 비해서 두꺼워져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반대편에 비해서 두꺼워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흉쇄유돌근 내에 섬유화 조직이 많아서 MRI상에서 T1 웨이티드 그리고 T2 웨이티드 이미지 모두에서 까맣게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이 필요했던 심한 근성사경이었는데 까만 섬유화 조직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따라서
따라서 근성사경은 MRI 상에서는 T1 웨이티드 이미지와 T2 웨이티드 이미지 모두에서 까맣게 보이는 소견을 특징으로 합니다. 근성사경은 신생아의 목에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인데 아이가 성장하면 더 이상 멍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5세 7개월 된 여자 아동인데 왼쪽에 근성사경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비해서 두껍지는 않지만 MRI상에서 까만 시그널이 보이고 정상적인 근육 조직과 비정상적인 섬유화 조직이 있어서 이와 같이 좌측 흉쇄 유돌근이 꺾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동은 목에 멍울이 있어요 라고 온 게 아니라 목에 근육이 딱딱해요, 목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목에 젓가락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성인인데 근성사경에 대해서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더 이상 두껍지 않지만 MRI상에서 근성사경이 있는 조직이 까맣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심하게 까만 조직이 보이고 이 경우도 앞쪽으로 섬유화 조직이 보이고 오히려 반대편에 비해서 흉쇄유돌근이 얇아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성사경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생아 목에 멍울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근성사경에서 수술을 해서 떼어낸 조직의 전사체, 트랜스크립톰, mRNA를 분석했더니 근성사경이 있는 조직에서 가장 발현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섬유화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린아이에서 발생하는 발달성 질환으로서 흉쇄유돌근의 섬유화와 이 섬유화로 인한 단축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질환입니다. 근성사경의 유병률은 근성사경을 어떻게 진단했느냐에 따라서 그 유병률이 달리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이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인데 이 연구에서는 신생아에서 근성사경이 의심이 되는 임상소견이 있을 때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했더니 100명당 1.4명이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성사경의 유병률은 100명당 1명에서 1.4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생아에서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근성사경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근성사경의 원인이라고 하면 혈종, 허열 또는 구획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근성사경의 원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상 자연 분만 과정을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가장 흔한 분만 자세는 이와 같이 아기의 통수가 어머니의 왼쪽으로 있는 자세입니다. LOA 포지션이고 아기가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려면 한번 안쪽으로 돌아서 머리가 나오고 머리가 나온 다음에는 어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다시 바깥으로 돌아서 어깨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분만 과정입니다. 제왕절개를 하는 것은 자궁을 절개해서 머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쪽 어깨가 나오고 전체 아동이 출산하는 과정입니다. 근성사경에서 혈종, 허열 또는 구획증후군이 있다고 하면 왜 정상적인 자연분만 과정 또는 제왕절개 분만 과정에서 혈종, 허열 또는 구획증후군이 생기는 것일까요? 혈종이 생기려면 어디에 부딪히거나 또는 외압으로 근육을 가격해야 혈종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허열이 생길 수가 있지만 흉쇄유돌근에 가는 작은 혈관이 선택적으로 막혀서 또는 좁아져서 허열이 생긴다는 것도 그 기전이 쉽지 않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출생하거나 제왕적으로 출생한 아동의 한쪽 흉쇄유돌근에서 왜 구획증후군이 생기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근성사경이 왜 생기는 것일까 하면 사람들은 아기가 산도에 껴서 근성사경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기가 산도에 낀다면 머리나 어깨가 끼는 것이지 목은 머리나 어깨에 비해서 얇기 때문에 산도에 낀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분만이 어려운 경우에 이와 같이 진공흡입 분만을 하거나 겸자 분만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아기가 스스로 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아기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쪽 흉쇄유돌근이 잡아 당겨지면서 스트레칭 되면서 근성사경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도에 따라서 혈종이 생기거나 허열이 생기거나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구획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는 머리는 잘 나왔는데 어깨가 걸려서 나오지 않는 견갑 난산이 있을 경우에 아기의 출생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목에 흉쇄유돌근이 당겨져서 근성사경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공흡입이나 겸자분만 또는 견갑 난산이 없고 정상적인 자연분만 과정에서 어떻게 근성사경이 생기는 것일까요? 일단 아기가 머리가 나올 때 머리와 어깨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이때 어깨는 골반에 있으면서 머리만 한쪽으로 돌아가면 이때 한쪽 흉쇄유돌근이 잡아 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성사경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산아는 근성사경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 6개월 이전에는 근성사경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임신 말기에 아기는 커지고 자궁 내에 공간이 부족한 환경에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고개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돌렸다가 불편하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목의 근육, 특히 흉쇄유돌근이 스트레칭 되면서 손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왕절개 수술을 한 아동에서 발생하는 근성사경의 발생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근성사경이 생기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왕절개를 한 아동에서도 근성사경이 생길 수 있고 근성사경이 있으면서 수술한 아동의 분만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분만을 한 아동이나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아동에서 모두 수술률이 동일하였습니다. 따라서 근성사경의 발생 기전에서 한쪽 흉쇄유돌근에 혈종, 허열, 구획증후군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발생하려면 어떤 기전이든지 간에 어머니 뱃속에서 또는 분만 과정에서 한쪽 흉쇄유돌근이 심하게 늘어나서 그것의 결과로서 허열, 구획증후군, 혈종 등이 생기고 이것으로 근성사경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성사경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성사경의 주된 증상은 한쪽 흉쇄유돌근이 단축이 돼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근성사경의 1차 증상은 근성사경이 있는 쪽으로 고개가 기울고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아이는 한쪽 어깨를 올리던지 또는 목을 꺾어서 머리의 자세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성사경이 없는 반대편으로 돌려서 사두가 생기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굴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성사경이 있는 아동인데 좌우에 광대뼈의 위치가 다른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CT 소견입니다. 따라서 근성사경의 1차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얼굴에 변형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은 머리에 있는 유양돌기라고 하는 이런 돌기에 붙는데 계속적으로 근성사경이 심해서 유양돌기에 스트레스를 주면 유양돌기가 이와 같이 커지기도 합니다. 머리가 덮여 있기 때문에 그리 보이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뼈의 비대칭을 유발합니다. 정상적으로 유양돌기는 대칭적이어야 하는데 심한 근성사경이 있는 경우에 유양돌기가 이와 같이 비대해졌습니다. 또한 척추의 변형이 걱정되신다는 분이 있는데 실세의 여자 아동이고 한쪽에 근성사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척추 측만증이 있고 또 하나는 머리와 목 사이 두경부 연접부에 비대칭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1번 목뼈와 2번 목뼈의 위치인데 근성사경이 심한 경우에 이와 같이 한쪽으로 쏠리는 두경부 연접부 이상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근성사경은 한쪽 흉쇄유돌근의 단축의 증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2차적으로 척추 측만증이 생길 수도 있고 사두와 얼굴 변형이 생길 수도 있으며 또한 두경부 연접부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단순한 질환인데 그것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발생해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근성사경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24세 된 여자 환자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근성사경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의 흉쇄유돌근이 매우 짧고 그리고 한쪽 유양돌기가 비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개가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고 얼굴의 변형도 있고 이와 같이 두경부, 연접부 이상이 심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52세 된 여자 환자분인데 왼쪽 근성사경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근육은 두껍지 않지만 고개가 심하게 기울고 심한 척추 측만증이 있습니다. 한쪽 유양돌기가 비대되어 있고 얼굴의 변형도 매우 심하고 심한 두경부, 연접부 이상이 있습니다. 근성사경의 치료는 물리치료와 수술치료입니다. 약물치료는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근성사경 치료의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와 수술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성사경의 1차 증상은 한쪽 흉쇄유돌근의 단축입니다. 따라서 근성사경 치료의 목표는 두경부의 정상적인 대칭적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육 길이의 대칭을 위한 신전 운동을 하고 고개가 기우는 경우에 근육의 강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경부와 몸통의 대칭성을 확보하는 운동을 합니다. 근성사경의 멍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마사지를 통해서 근성사경의 멍울을 없애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멍울이 남아 있는데 멍울이 남아 있어도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성사경의 많은 경우에 멍울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 많은 경우에 줄어들지만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겉에서 만져서 멍울이 없어졌다고 하는 경우에도 초음파를 보면 근성사경의 흔적, 섬유화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근성사경의 멍울이 줄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분들은 수술을 필요로 하는 성인 근성사경 환자분인데 멍울은 없지만 심한 섬유화 조직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했던 경우입니다. 근성사경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와 같이 심한 2차적인 근골격계 변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멍울이 많이 줄 수 있는데 멍울이 줄었다고 하면 이것은 물리치료나 마사지가 멍울을 줄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근성사경이 발생했을 당시에 근육의 손상이 많으면 멍울이 잘 줄지 않고 또한 섬유화의 양이 많습니다. 근육 손상이 적으면 섬유화의 양이 적고 멍울이 많이 줄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술을 필요하는 경우에는 멍울이 줄지도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섬유화의 양이 많습니다. 수술을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섬유화의 양이 적고 멍울도 많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화상의 정도가 심할 때는 어떠한 치료를 해도 흉터가 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화상이 있을 때는 흉터를 남지 않고 모두 회복되지만 심한 화상이 있을 때는 흉터를 남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근성사경에서 물리치료가 할 수 있는 일은 짧아져 있는 근육을 짧지 않게 하고 약한 근육을 강하게 해서 대칭을 만들어서 기울지 않게 하는 일을 물리치료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은 근성사경의 종괴를 물리치료를 통해서 없앨 수도 없고 수술 케이스인 것을 물리치료를 많이 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완쾌되게 하는 것도 물리치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성사경의 물리치료를 언제 중단하나 하는 것인데 근육의 길이가 정상화되어서 고개를 좌우 대칭적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하고 기울지 않아야 하고 이와 같은 두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멍울이 남아 있어도 멍울을 제거하는 수술이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중단한 후에 재발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이 성장하기 때문에 목뼈를 포함한 척추가 성장하므로 경추의 성장과 목의 근육, 근성사경이 있는 흉쇄유돌근의 길이와의 관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하는 것입니다. 성장기 아동이기 때문에 재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성사경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은 목뼈의 성장과 목의 근육의 길이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추가 빠르게 성장하는 약 36개월까지는 연 1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적 관찰 중에 확인하여야 되는 사항은 고개를 잘 돌리는지, 기울지는 않는지, 이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는지, 척추 측만증, 안면 비대칭과 같은 근골격계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완치란 어떤 것일까요?
근성사경에서 물리치료의 종료가 완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장기 아동은 재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근성사경의 약 10%는 수술을 필요합니다. 저희 사경센터에서는 심한 환자들,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약 20% 정도 수술을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근성사경의 10%가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근성사경의 수술의 적응증은 충분 기간 재활치료를 했는데도 고개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거나 근성사경 때문에 얼굴과 머리에 변형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척추의 2차적인 변형이 발생한 경우, 두경부 연접비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성사경의 수술은 이와 같이 심한 섬유화 조직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조직의 상태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MRI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MRI 상에서 이와 같이 흉쇄유돌근의 섬유화 조직의 양이 많은 경우는 이것은 수술의 적응증이 됩니다. 이와 같이 멍울이 없는 경우에도 심한 섬유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아동은 멍울이 너무 크고 고개를 꺾어서 척수에 영향을 줘서 척수 병증이 발생했던 경우이고, 이와 같이 멍울이 너무 큰 경우도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근성사경의 수술은 응급수술이 아니고 또한 전신 마취하에 시행하기 때문에 생후 6개월 이상의 아동에서 하고 명확한 수술 적응증이 판단되면 수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 적응증인데도 18개월에 한다든지 20개월에 하는 식으로 수술을 인위적으로 많이 지연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성사경이 아닌데 고개를 기우는 경우에 자세성 사경이래요, 습관성 사경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성 사경, 습관성 사경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고개를 기울여야만 하는 기저질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희 사경센터의 자료인데 고개가 기우는 아동에서 약 반이 근성사경이고 약 반이 비근성사경입니다. 눈과 관련된 고개 기울임이 약 5%에 해당됩니다. 특히 한쪽에 상사시가 있는 경우에도 비근성사경인데 고개를 계속 기우는 경우에 상사시 등의 안과적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척추 형성에 이상이 있어서 이와 같이 반쪽짜리 척추가 있다든지 또는 척추에 분절에 이상이 있어서 척추가 붙어 있는 경우에도 고개를 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키아리 기형이라고 해서 손해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우에도 고개의 기울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뇌에 종양 등이 있을 때도 고개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근성사경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고개가 기우는 경우에 이것을 자세성 사경, 습관성 사경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고개 기울임을 유발하는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머리와 목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근성사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세성 사경, 습관성 사경이라고 하기 전에 기저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